방금 소개받은 성석환입니다. 몇 개월 전에 12월에 좀 포럼을 뭘 하면 좋겠냐. 우리 도시공동체연구소가 올해 같이 포럼 멤버로 참여했는데 우리가 주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럼 주제를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12월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장신대 교수니까 개신교 목회자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야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다가 뭐 또 12월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격려하는 시간도 갖자 그런 의미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광진구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캠퍼스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학교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바가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사실 저희 연구소는 광진구의 지역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광진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하게 됐고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은 도시공동체 운동과 종교 역할인데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저런 걸 가르친다고? 네,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좀 잘 섞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잘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죠? 하여튼. 앞에 불을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저희 도시공동체연구소는 도시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분이 쓴 도시의 승리 이 책을 보면은 도시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 점인가. 도시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발명품이다. 긍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시각보다는 도시가 과연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도시가 과연 인간의 공동체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도시가 더 사람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이러려면은 여러 기관들, 주체들, 정부가 수고해야 되는데 특별히 종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종교를 왜 하느냐?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종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합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종교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종교도 시민사회인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것이죠. 이미 사회 구성의 공간, 그러니까 물고기로 보면 물과 같은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시골이라 할지라도 100기가, 200기가 쓰기 때문에 이미 얼반 라이프를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어디서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도시적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연구자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막스주의. 그러니까 도시가 인간들을 불편하게 해. 그리고 불공평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도시는 이 공간은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도 더 져서 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이 달라져. 이런 문화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쭉 깔려있는 책은 대부분 이 문화주의적 관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도시학자들,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대체로 도시 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요, 도시를 세 가지로 봅니다. 도시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도시고요. 이게 이제 정주에서 살면서 사회인으로, 사회라는 개념은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도시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사회라는 개념이 발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도시는 뭐냐면은 농업혁명을 넘어서서 기계 문명, 또 도시 문명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개체 단위를 우리가 사회라고 하죠. 이거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도시, 이 사회로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로서의 도시, 이건 도시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도시를 어떻게 재계획하고 재조정했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연구들의 주제들은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에서 늘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해요. 교회로서는 교인들도 다 도시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도시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앤소니 기든스라 여러분, 이미 90년대 제3의 길 얘기한 분이죠. 도시주의에 관한 최근 이론들은 도시주의가 자율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배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의 패턴과 연관지어 분석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도시가 이미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근대 도시의 주체로서 시민을 상정합니다. 중세의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 이제 시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나 또 귀족들에게 권력이 있었는데 그들의 권력을 시민의 권력으로 또는 중산층의 권력으로 가져온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라는 분들이 아주 영향을 끼친 초기에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 자유시장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되면서 점점 자본의 힘이 커지니까 도시의 모든 또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자본에 의해서 통제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런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네트워크 사회, 21세기 네트워크 사회라는 책을 쓴 이 매뉴엘 카스텔, 미국 캘리포니아 USA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재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집합적 소비가 이루어진 장이 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그 집단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데이빗 하비는 막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막스주의자면은 뭐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우 이념적으로 도시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불평등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물을 도시의 건조 환경으로 구축해내는 것이 자본주의 도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을 구성하고 도시를 만들겠죠. 어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 도시학자 그 건축가가 자꾸 고층 빌딩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본 축적 용이하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편해진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나 계급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 상징, 소비 규범, 이미지, 담화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이 주로 MZ 제너레이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중심보다는 변방이나 지방에 더 최근에 보니까 그 정부에서 주관한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들이 농촌을 어떻게 혁신했는가 대회를 하더군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려가서요. 이 다 무너져가는 농촌을 막 살리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스토리죠. 이런 것들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이 도시가 어떻게 AI와 또 초공간 사이버 공간으로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도시를 바라보지만 핵심의 문제는 역시 빈부격차의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럼 왜 당신은 학자들 얘기하느냐? 예, 교회로서도 일반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만 종교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도시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 우리가 믿는 신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의 지금 불평등 문제다. 양극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로서는 선교적 함의가 너무 지금 교회가 중산층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도시 불평등이 구조적인데 이 구조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불이웃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말로 끝내버린다는 그런 반성을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동체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역사적으로.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확산되잖아요. 지금 그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영화돼요.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들이 다 민영화돼 버리는데 그때 공공주택과 복지가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재생의 투자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긴장감 있게 고도화시켜요. 그리고 강제 이주, 원주민들이 쫓겨나 버리죠. 재개발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 유연성, 요즘에 뭐 택배, 쿠팡 이런 거 말이 많은데요. 쉽게 사람을 해고하고 쉽게 들이고 이런 일들이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유학 갔는데 유학 갔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IMF 때문이었거든요.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갔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역설적으로 바로 이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됐다가는 도시가 망가지겠다.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도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도시에 살더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더 고도화시켜야겠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발전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시장 국가가 공백 자리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가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단계 나온 게 우리가 막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주민 조직화, 연대 거버넌스가 이제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 최근에 지역 자산화 운동. 그러니까 국가나 관공서가 주는 돈만 의지했다가는 안 되겠다. 지역 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광진구가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자산화 모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조직운동했어요. 이념운동하고 뭐 반정부 투쟁하고 그랬는데 점점 시민운동으로 바뀝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시민 자신이 스스로 힘을 갖게 되는 자산화, 소유 자산화를 받게 되고 이건 결국은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시민 공동체가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그러니까 지역 발전 조합 이런 게 생겨나게 되고요. 영국의 CLT, Community Land Trust, 결국은 땅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 땅을 공공의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이 위에 시민 자산을 올리는 거죠. 그 여기에서 공동체 운동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것들이 늘어나야만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미산이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명 마을 공동체이고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 도시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귀중한 한국사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죠? 스페인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망가질 때 신부님들이 이제 각성을 하셔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조합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 공동체 스스로가 자득해 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여기 은행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단단해질수록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인도네시아 BRI 뱅크 요즘에 조금 어려워지고 지도자가 좀 타락해갖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저리로 그때그때 필요한 융통 자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작은 가게를 투자하기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자산화 운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여기까지 지금 막 가다가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고도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고도화되는 찰나에 지금 국가 위기를 겪은 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단체에서는 앞으로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종교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뭐 유불선 다 똑같아요. 뭐 불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북미의 기독교가 막 부상을 하고요. 남미의 오순절이 있고, 중동의 이슬람주의 등등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도시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AI가 나오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이머징 하더라, 부흥하더라. 유럽에서도 전통적인 기독교 약화 속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새롭게 그 역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가 개인의 문제, 사적인 취향의 문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의 관심에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전쟁,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오거나 뉴스에만 보기 때문에 그 잘 모르실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교적 기원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푸틴이 전쟁 나올 때 기본적으로 키릴 대주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안수받고 나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 대주교가 전쟁을 허락했느냐. 기본적으로 이 동방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고유의 그 형제국이었는데, 서방 기독교, 여기 이제 기독교 안에서 동방종교회와 서방 기독교, 바티칸이죠. 교황청이죠. 이게 다르거든요. 좀 체제가. 이 서양 쪽으로 넘어간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서방 종교의 형제가 팔려가는 걸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동 그 팔레스타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또 네팔 다 마찬가지죠. 전부 종교적 배경이 있고 종교가 분열의 갈등에 지금 원인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최연소 무슬림 최연소 뉴욕 시장 만다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반트럼프 진영의 승리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읽는 건 이 꼰대 기성세대들의 관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비록 이슬람 신도였지만 이분을 지지한 기독교인들이 38%에 이르러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다니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뉴욕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잘 봐야 됩니다. 종교인들, 저 같은 종교인들 또 종교단체들이 오늘날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를 이 사건으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관람객이 20만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20, 30대가 73%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리타분한 종교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처 한섭,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나는 홀로 아니라 나는 절로 이래가지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연등할 때 사람들이 불교 신자도 아닌데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인들이 각박한 도시 속에서 지쳐 있는데 잠시나마 연등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 잃어버린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캐톨릭 신자도 아닌데 그 바티칸 그 콘클라베 그거를 다 뉴스를 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종교적 심성, 그거를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잠시나마 얻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교가 뭘 해야 되는 그 연구를 한 학자들 우리가 보통 후기 세속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세속사회주의자들은 종교는 필요 없다 얘기했어요. 근데 후기 세속사회의 학자들은 종교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갤럽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62%가 비종교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성종교는 안 가요. 근데 나머지 60%는 그러면 아예 종교에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 제도권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지, 여전히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다는 것. 비견한 예로 무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곧 의미의 원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성 제도권 종교는 안 가는데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점을 볼까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쨌든 간에 그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건 종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ources of meaning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를 떠나서는 인간이 자신들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실은 저 같은 학자들이 보는 이제 미팅인데요. 한 사람은 완전히 막스주의자예요. 위리가 하버마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베네딕토 16세 이제 서거하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셨어요. 이분이 뮌헨 가톨릭 교회 주교로 있을 때 그 이웃에 있는 80세, 81세 생전 처음, 당연히죠.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80평생 이분들이 처음 만나갖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에서는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종교적 성찰과 세속적 의식, 이성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두 영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젠 더 이상 종교를 배제한 이성만으로 해봐라. 해보니까 어떻게 맨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 일으키는 거 외에는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건 이 싸움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것이죠. 세계 전쟁이 안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종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극우, 종교에 몰입해갖고 극우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배워서 이성과 신앙, 이성과 종교가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극우가 부상한다. 이건 꼭 종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전체주의, 나치가 등장했을 때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을 그 신을 믿는 교회가 나치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했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은 서구와 좀 다른 게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은 분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정부를 생각하고 이런 관점이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은 그거는 이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못지않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그 뒤에 여러 혼란 속에 있는데 과연 이 양극화 혼란을 누가 좀 제대로 봉합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한국 사회의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식민지를 겪었고 동시에 독재를 겪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건 식민지적 공공성과 국가주도적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런 상대를 죽이고 없애버려야만 자신들의 그 어떤 지향, 이념적 지향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5, 60년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를 한국 사회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훨씬 더 이 깊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어루만지고 다듬고 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건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적인 일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봤더니 저쪽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쪽이야? 그쪽에서 한 얘기네? 난 그럼 싫어. 반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쪽에서 싫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편이면 잘못된 소리라도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이게 정서적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정서적 양극화는 감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감정의 문제 결국은 도덕 판단까지 영향을 끼쳐요. 잘못했어도 우리 편이니까 옳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문제는 정서적으로 양극화가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어떤 바른 품성, 인격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인가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당으로 됩니까? 이게 정부로 돼요? 바른 마음 갖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재작년에 김상봉 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닌데도 영성 없는 진보, 우리 사회의 진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영성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우리 사회의 진보는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로부터 그 영성을, 인권이라든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온 게 역사적 기원인데 이 진보 세력이 정치화되면서 종교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결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진보를 위한 진보, 이념을 위한 이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완전히 골수 진보당이거든요.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분은 골수 진보당인데도 본인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기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만이 이 현실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타적인 심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심성으로부터 결발한 진보운동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타자를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겨야만 끝나는 정치 싸움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분 한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종교는요, 이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종교사학자 두 분이 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학 출신의 교수들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cohesive resource라고 해요. cohesive는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한데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는 별개의 문제를 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 중에서 종교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종교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 사회에서 줄 수 있는 건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내돈내산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건물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감히. 지금은 뭐 전부 다 강남에 건물이 있네 없네 이런 건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그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요. 이렇단 말이죠. 이런 사태들이 왜 그러냐.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을 의미해요. 돈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전부 다 돈, 주식, 코인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 도덕적 지수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자본이 없는데 사회적 자본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 연결망이 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 해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종교, 앞서가는 종교 단체들은요, 사회적 영성이란 말을 해요. 사회적 영성은 무슨 뜻이냐? 공동선, 마을 목회, 문화 목회,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종교의 역할 안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개신교원은요, 이런 문제들을 도시의 공공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주거, 이주민, 취약계층 등등등 보시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게 이제 지금부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영국의 그 아주 이스트는 못 사는 동네예요. 우리는 강남, 강북이지만 얘네는 강동인데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강동이 여기에 그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건강, 주택, 뭐 타가 아무것도 안 되는 동네인데 여기에 개신교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절망에 사는데 이 목회자에게 하루는 이 성령의 마음이 들리더래요. 너 왜 우울하냐, 실망하냐니까. 여기서 교회 못 합니다. 누가 너 교회라고 하라고 너 보냈냐? 하니까. 그거 왜 보내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 마음에서.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안 불쌍하니? 여기에 충격을 먹고 런던 최초의 무료 건강센터, 무료 병원을 짓고요. 이때 블레어 총리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거의 40주년 되는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 센터가 됐어요. 지역 주민들 센터하고 그래서 영 파운데이션이 유수의 그 런던의 중요한 그 사회단체들이 신입 사원이 오면은 여기에 먼저 보내서 살펴보고 오는 그런 수습 기간 동안에 수련을 하는 곳까지도 됐습니다. 연인연 5,00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요. 교회는 여직도 12명, 20명밖에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런데도 이 단체는요, 매우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지역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죠. 어려운 일 생기면 전부 다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슬람 사람도
뭐 흑인도 백인도 전부 다 와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의 최초의 모델이 바로 이거 처치 오브 세이비 워싱턴 DC에 있는 곳인데요. 백인 목회자인데 가난한 흑인 동네에 가서 최초의 흑인들을 위한, 그 당시 흑인들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흑인들을 대학 좀 보내자 해갖고요. 책방을 열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면서 책을 읽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아카데미, 사교육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1년 예산이 200억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70개의 NGO를 운영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NGO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가지고 이 전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한 것이죠. 지금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모델로 보는 것은 뉴욕에 있는 호프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모든 NGO들을 파악을 해서 교인이 한 5천 명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루만 드려라. 나머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은 당신 동네에 맨하탄에 이런 NGO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5천 명이 일주일마다 그 NGO에 쫙 터져가지고 아침에 노숙자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하탄 전체가 한 공동체의 헌신으로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지금 여기는 어마어마한 운영을 하고 있는 펀딩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뉴욕 전체에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것은 런던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 가거나 런던 가고 찾아가서 저희랑 같이 이제 대화하는 공동체들인데, 여기는 시티즌 UK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종교기관들인데, 종교기관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문제, 최저임금이라고 안 그러고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 비하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이라고 그런다. 그래갖고 생활임금이,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임금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최저임금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를 종교단체들이, 이슬람 다 같이, 기독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시 당국과 얘기하고 기업들과 얘기해서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에 전부 MZ세대들이 엄청나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종교가 잘 협력하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작년에 낸 책입니다. 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말하다. 그래서 도시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백현동에 가면요, 성문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카페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뭐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FC 축구팀을 운영하고 막 쏟아보여. 그리고 커피숍도 해서, 목사님은 상인회 회장입니다. 예, 또 개신교 목회자 중에 2장 동장 많아요. 그런 교회가 되겠고요. 여기 서대문에 가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을 타임에 교회를 안 짓기로 하고,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위한 빌라 3동을 지어서 지금 같이 사는데, 자기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함께 그 서대문에 같이 살면서 그 교회 공간을 마을의 공간으로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그 목회자의 아내이신데, 이분은 마포구 마포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신앙공동체에서 주거공동체로, 주거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 발전한 사례가 되었고, 이게요, 제가 이제 가봤는데 소리가 안 들리죠? 수요일 날 가시면요, 누구든 밥을 이렇게 줍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고. 대구에 가면은 이분도 목회자신데요. 와룡의 사회적 기업과 거주 공동체, 성서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공동 주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고, 그 학원에 안 보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생태 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성남에 노숙자들을 돕는, 요거는 우리 장신대 출신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가운데 계신 분이 하시는 제 제자인데요. 하시는 일인데, 여기도 독특합니다. 일요일만 해요. 노숙자들이요, 일요일 날에는 밥 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대요. 자기네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공동체는 일요일만 밥을 줍니다. 도시락을 주고. 그래서 놀라운 건 이 성남 지역에 있는 초교파
그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한 주씩 맡아가지고 연합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보태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지역의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팜, 여기 저 끝에 이제 스마트팜을 열어가지고요, 그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이제 막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LH 또 입주도 시키고 아주 모범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지나갑시다. 이거 그냥 엊그제 신문에 났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교회 가셨는데 그 청철안에 그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주 쌍샘 자연교회라고 공동체의 운동에 탁월하게 한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에 가셨다는 났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식탁교회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식탁을 누구든지 오픈해서 와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게 바로 예배다. 기성교회 주일날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예전에 이제 곧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나누는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식탁교회 운동인데, 이게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시카고, 시애틀 등등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 지역 인문학 하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지역 인문학 운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처치 포 더 커먼, 공동선을 위한 교회, 이렇게 해갖고 해오는 큰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성수동에도 가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여기 우리 박영수 선생님도 여기 계세요. 잘 찾아보시면 여기 계시죠. 박영수 선생님도 이런 데 오셔서 같이 또 아이디어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선, 지역사회, 시민사회에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성수동에서 저희가 돈 많이 들었어요. 이게 1억 펀딩 해갖고요, 상금을 7천만 원을 줬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 종교인인데, 우리 다 신앙인인데 더 나은 세상, 우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 이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250편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에게 5편을 골라서 저희가 7천만 원 상금을 주고요.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곧 우리 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곧 선교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란다. 이제 1월 중순에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제가 제주도 갈 겁니다. 가서 또 이제 의논하고,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 이렇게 해서 성수동에서 했는데요.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들리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전에 광장대에서 했던 일입니다. 서울 광장동의 거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방울과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가로수가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광장동 주민들이 성탄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300여 미터 도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 39그루는 모두 이 동네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그루씩 맡아 정성껏 장식했습니다. 이걸 한 가정 한 가정 나와서 꾸미다 보니까 상가분들도 제일 처음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가 정말 추운 날 저희가 트리를 꾸미다 보니까 막 커피도 내주시고 와서 날로 손을 좀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거리가 차갑지만은 않구나, 따뜻하구나. 소원에 적은 엽서를 나무에 매다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가장 신난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제가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에 가는데요. 거기서도 시험을 좀 어렵게 본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좀 잘 보면 좋겠다고 썼어요. 작년이랑 막 전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처음 열리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들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뭐 눈썰 매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산타 할아버지 행사를 어디 찾아와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막 기대하고 있느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지역의 교회들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축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온 마을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제를 한다는 것이 성탄의 정신에 아주 핵심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신대도 참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성탄 문화만 남은 우리 사회에서 광장동 골목골목 크리스마스 축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탄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 요거 2회까지 하고 그만 이제 못했어요. 코로나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큰 구청 단위의 축제 전시적으로 또 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골목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자기들만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단체, 교회들 협력하면 교회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우리 광진구를 더 좋은 광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무튼 오히려 이게 주 발표인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짧고 굵게 어떻게 종교가 지역 속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인가를 굵직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례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일교회에서 우리 박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양 3동에 위치한 원일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광진구의 어떤 주민으로서 또 평소 지역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폭넓게 우리 소장님의 또 발제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종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혼자만으로서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섬김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마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양동에 부임한 지 8년 됐는데요. 이제 내년이 9년 차인데요. 맨 처음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건대입구 도로가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이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이 비싼 땅에 주일날, 일요일날 성도님들이 예배하기에 오는 거예요. 그럼 평일날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공간으로서 수요일이나 뭐 이런 공적인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 비싼 땅이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청빙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비싼 땅,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던 차에 자양 3동에 광진 시니어 클럽이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그 소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노인 일자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 번씩은 300명, 4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규모가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죄송하다고 예배 초소여서 이게 오픈해 드리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리고 좌절하던 차에 마지막 심정으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흔쾌히 마음껏 그 교육 장소로서 또 사용하시라. 또 이 교회는 이 공간이 한 4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또 음향도 돼 있고 또 LED 화면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쾌히 그 소장님과 함께 한 4년 정도를 같이 장소를 대여하면서 이렇게 협력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지역, 이 광진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광진구는 너무 크고 자양동은 1동, 2동, 3동, 4동이 있거든요. 자양동을 좋은 동네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종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봤고 너무 좋은 취지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7개 교회가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 연합. 그래서 그 연합 단체는 초교파적입니다. 교단이 좀 다르고요. 교파도 다릅니다. 그러나 자양동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 볼 것이냐.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교회가 앞장서서 해보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 연합에서 이제 했던 취지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1km 반경 1km 지역 그 교회가 함께 좀 이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그 취지로 함께 연합해 보자.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는 중형 규모의 교회가 처음에는 7개 있는데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체인지되면서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반경 1km 안에 교회들이 불필요한 경쟁 좀 피하고 상호 간 벽을 좀 낮춰서 이웃 섬김에 좀 우리가 힘을 써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년의 전통이 뭐냐면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항상 12월 초에 합니다. 25년도 초에도 6개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그래서 아예 항목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교회가 이 항목을 다 같이 내서 김장을 나눔 행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자양 1동, 2동, 3동 동사무소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저희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 한가정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행정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청과 또 동사무소와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자가 이번 올해도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6개 교회가 한 교회에서 이제 그 감당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돌아갑니다. 6개 교회가 돌아가서 올해는 어느 교회 가면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또 그 해당되는 그 교회의 동에서는 그 통장님들이 또 참여해 주세요. 통장님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통장협의회에서 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면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도 항상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장 같이 이렇게 담가 주시고 또 포장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동이 자양 1동, 2동, 3동. 그리고 주민들도 11월 말 정도 되면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올해도 김장 나눔 행사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들하고 이제 또 묻고, 그래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행사. 그래서 한 550가정, 500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1동, 2동, 3동에 이제 배포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나마 좀 교회가 좀 칭찬을 좀 받습니다. 이게 10년째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동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광진구청에서도 이렇게 협조하면서 이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연합사역이 뭐냐면은 예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 가정 희망상자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제 한가정 부모, 저소득층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따뜻한, 특히 이제 교회 절기 중에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런 절기 시즌에 맞춰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희망상자 나눔을 했는데, 이 행사는 우리 6개의 교회만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NGO 단체 중에 기아대책이라는 NGO, 꽤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NGO 단체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한 박스를 전달할 때 각 교회가 한 상자에 5만 원을 이제 교회가 재정을 마련하면은 NGO인 기아대책이 기업의 후원의 물품을 받아가지고 15만 원 정도의 상당의 물품을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희망상자의 박스에 20만 원 정도의 필요한 생필품, 거기에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한 품목의 항목, 그래서 성탄절 선물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희망상자 나눔 행사를 통해서, 이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양 1동, 2동, 3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 지원을 받아서 그 전달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저도 들으면서 중요한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이 도시 공동체, 이 도시라는 공동체에서 교회가 공공선, 그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역 사회에 이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종교계를 넘어서 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인적 자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몇백 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좀 정서적인 어떤 결핍, 어떤 외로움, 소외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필요를 좀 채워주는 역할도 공공의 역할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해소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유명한 또 강사 또는 뭐 개그맨이나 가수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소외감들을 좀 해소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 예술, 그래서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케스트라에 어떤 관심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 기꺼이 같이 배우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나루아트 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 광고하면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옵니다. 이건 뭐 전도 차원이 아니라 좀 문화적인 어떤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또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참여해서 실제로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공연 무대를 쓰고 11월 달에 우리가 이번에 또 가을 음악회를 또 실시했고, 이런 모든 것들도 광진구청과 또 이렇게 협조를 받고 또 지원도 받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각 6개 교회가 좀 더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문화 나루아트 센터를 좀 우리가 대관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김창옥 교수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어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좀 듣고 싶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교회가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영역 그리고 좋은 강연자를 좀 초빙해 가지고 한번 이 일에 한번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좀 섬겨보자. 그래서 6개 교회가 지금 현재 좀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우리가 좀 편성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많이 좀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화적인 공공의 종교가 공공의 어떤 역할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우리가 또 서울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공문이 왔고 또 광진 우리가 이런 10년 동안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우리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다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결성한다는 것이. 꾸준히 진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좀 어떤 열매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24년도에 광진구청 모든 구청에서 최초로 종목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지금 종목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도 오늘 이제 오셨는데요. 광진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일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구청장님이 작년도에 구청의 최초, 전국 구청의 최초로 종목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가 우리 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 모든 종교단체의 어떤 민원의 문제를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아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 광진구청에 종목과가 생겨가지고요. 다른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서도 종목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선한 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적인 공간을 좀 탈피해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광진구청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런 일에 좀 더 한두 개의 교회가 좀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찾아가서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좀 요청할 지금 예정입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구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이 귀한 분들에게 이렇게 발제할 수 있도록 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마을을 품고, 이 마을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해졌죠? 아무튼 지역을 품고 섬기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중국교당 안세명 교수님 나오셔서 또 잔잔한 또 귀감이 되는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광진 포럼 참석해 달라고 말씀 듣고 편하게 알겠다고 했는데 점점 막 발제까지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그 정확한 취지를 몰라서 준비는 해왔는데 이제 그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주제 강의해 주신 우리 성석환 소장님의 그 종교의 접착제 역할 아주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원 목사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원불교 이름은 들었어도 어떠한 종교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도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걸 다 까먹어가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시 공동체 운동에서의 종교 역할 주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용수 이사장님께서 포럼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조금 벗어나야 될 단어가 아닌가. 하도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많이 해서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종교 지형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도 하시고, 저희 원불교는 교화라고 합니다. 그 이제 불교에서 이제 포교라고 하고, 이제 그 신도들, 저희는 교도라고 하는데 교도들도 다 이제 점점 연로해 주시고, 성직자 수도 정말 급감하고, 개신교는 모르겠지만은 저기 불교나 우리 원불교나 카톨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성직자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뉴 노멀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었죠. 어떠한 종교적인 것보다는 영성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춰서 모든 종교들이 이제 영성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해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불교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일원상이 있어요. 동그란 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한번? 그래서 사람도 좀 둥글둥글 하고요. 뭐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교연합 운동을 했어요. 한 40년 넘었는데 40년 전만 해도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원불교가 들어가면 좀 편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스님들을 만나도 행복하고, 목사님들 만나도 다 우리 둥글둥글 원이 되고, 스님들 만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연합 운동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K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원불교는 한국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리고 110년 됐습니다. 이제 살아남았죠. 100년이 종교가 넘었으니까. 저희 원불교는 이제 가장 큰 메시지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물질 문명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발달한 이거를 우리가 개벽이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정신 개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그 물질 문명이 고도화된 만큼 그 물질 문명을 선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기르자는 것이 이제 원불교의 그 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 문명을 더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기르자는 것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지금까지 110년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성직자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우리 목사님, 스님, 그런 저희는 이제 교무님이라고 합니다. 교무.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이제 학습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당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나 사찰이 아니라 저희 교당이라고 하고요. 또 신도를 이제 교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저를 이제 교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무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라고 들어가지고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저 교무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공동체 할 때 저희 원불교에서는 항상 이 공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적 지도자나 아니면 아주 사회의 지도자들도 리더들이 가장 갖춰야 될 게 이 공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우리는 공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공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를 이런 운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공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정신이거든요. 잘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 공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 조직이 무너지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희는 공익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공익심. 그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을 공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종교인들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적 깨달음이나 자기의 신앙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공의 가치를 확신하지 않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단은 결국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 이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심을 갖춘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한 사람을 이제 공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이제 이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자리이타라는 말을 씁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방향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자기의 인권이나 이익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개인이나 그 개인을 넘어서 모든 단체나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전체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이타를 공동선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처럼 이게 이타적 행위라고 이타적인 게 빠지면 자기 희생이 따르거든요. 자기 희생이 따르면은 굉장히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그 공동체 운영에 이타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면 희생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리이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이타라는 것이 공심, 공동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는 이제 굉장히 영성 훈련도 많이 하고 그 명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하지만 마지막에는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가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렇게 산중에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불교가 도시로 내려온 종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선을 실천하는 사람, 공익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심을 양상하는 것이 세계 시민이 되는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심이 없으면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바탕에서 우리 목사님도 저희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시지만 저희 이제 개교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보이죠?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금통. 예. 예, 저희는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모아요. 이게 뭐에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해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저금통 모아가지고 소박하죠. 그래가지고 뭐에 쓸까. 제가 이번에 강화도 갔더니 거기 강화대 한옥 성당이 좋던데 그 성공회에서 하는 온수리 성당인가요? 거기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저 맨 끝에 성미라고 있더라고요. 성스러운 쌀인데 그 위에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에요. 십시일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사람이 한 수저씩 이렇게 그 쌀을 떠가지고 모으면은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보험이라는 거 하는데 이 성미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회 아주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그 아주 어렵게 살 때도 매일 쌀 조금씩 모아요. 그래가지고 위급할 때가 가정에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쌀을 쓰고 아니면 그 동네에 어렵게 사는 사람 주고 이게 사실은 공동체의 최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의 사랑에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똑같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만시일반 운동합니다. 10,000명에 한 숟가락씩 모으면은 한 도시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십시일반을 이제 만시일반으로 우리가 확대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금통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은행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하도 다른 사람 동전을 못 바꿔요. 그래서 동전을 다 바꿔서 저희도 이제 원불견의 대각개결이라 해서 4월 28일 날 은혜의 김치 나눔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4월 넘으면 이제 김장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저희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신 우리 교도님과 같이 왔는데 이렇게 트럭에 광진구청하고 이제 저희 중곡동 주민센터 함께 해서 해마다 이렇게 김치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부분에서 이렇게 표창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젠 안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예.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죠? 실물보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공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진짜 공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광진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개청 30주년인데 거기 보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광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해서 저희가 커피를 쐈습니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커피 트럭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11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하는데 한 800잔 정도 나가는데요. 예.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그래서 티타임 이제 구청장님을 가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 줄이 많이 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청장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함께 해주시니까 청장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민센터 이 커피차를 하려니까 800명까지 줘야 되니까 소방서를 처음에 갔더니 소방서는 이런 게 안 된대요. 자기들은 이렇게 절대 밟지 못해서 그동안에 서울대학교 병원 2차례 했고요. 육군사관학교 거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지관하고 경찰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 정도 규모는 광진구청에서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 종교색은 안 띄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공도자, 우리 사회에 정말 공도자가 누구냐, 이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위한 이 행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성금을 모아서 여기 종목과 담당관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주민센터 연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이제 강원현 목사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수일이에 있을 때 저 원불교하고 굉장히 깊이 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종교연합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저희 여기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많이 갔어요. 학생 때도 많이 가서 그때 삼소회라는 조직도 만들었고요. 이때 사진 보입니다. 성직자 체육대회도 저희 남자 성직자들은 체육대 그 축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악회 하고 열린 대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위쪽 보면 이제 여성 성직자들이 모여 삼소회, 그러니까 스님, 수녀님, 원불교 이제 교무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노래를 하고요. 저기 밑에는 이제 기천 불원이라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에서 지금 힐링 캠프 계속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최근에 가장 서로 받는 게 이제 자살 방지 프로젝트. 이게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원불교 중국교당 두 가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시민 선방이라고 해가지고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보신 거 보셨듯이 KBS에서 명상인류라는 그 일부가 나갔는데 다 보셨는지요? 거기 이제 서울대 성혜연 교수가 말하는데 그 인류가 앞으로는 이제 AI나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명상 인류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인데 저도 이제 우리 원불교도 명상에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시민선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공동체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개다리 교당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지개다리 아시죠? 반려동물 키우신 분은 다 알을 거예요. 그 반려동물이 얼마나 죽으면은 무지개다리를 건넌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중국동 교당에 온 지가 지금 한 4년 됐는데 5차례 제가 반려동물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 죽으면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를 잘 좀 이렇게 그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1,550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30%인데 저희 원불교는 이렇게 그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해서 지금 이런 천도제 프로그램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저희가 좀 이건 제안인데 ESG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E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고 S는 사회적 기여의 문제고 G는 이제 거버넌스로 우리가 어떻게 종교도 이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종교일수록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사회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님하고 우리 스님들하고 함께 해서 광진구에서 지구살림 친환경 운동을 같이 한번 전개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살이 가장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가 15,000명 이상 연간 자살을 하고 있고 하루에 40명씩 죽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5분마다 한 명씩 지금 자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 광진구에서 종교인들이 이 도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자살 방지를 위한 어떤 그런 연대, 그분들을 말을 좀 들어주고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안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불교에 관해서 저는 처음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모님이 둥글둥글해서 상당히 친화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사례 발표해 주시는 박수로 큰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이제 토론 시간이죠? 종합 토론. 우리
박용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수 이사장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의자 올리실 동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포럼을 제가 2014년 3년 말부터 지금까지 사회에서 계속 다녔고요. 오늘 이제 포럼에 대한 발제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 많다, 많이 많다. 이제 뭐 하나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포럼을 진행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의 논리를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저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논리를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최대한 다 들어보고 대안을 좀 만드는 과정이라서 이제 갈수록 정신이 이제 날카로워지는데 오늘은 아주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내공과 영도력과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요 성소환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교무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그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오래된 선배이신 조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상훈 대표님도 신앙이 있으시고 그래서 좀 먼저 소감을 좀 듣고 조상훈 대표님께서 아마 질문들을 좀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소감을 좀 말씀하시고 혹시 질문을 조금 던지시면 세 분이 좀 그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상훈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그 종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체가 있을 때 늘 종교는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기에 공동체나 마을이 구성됐을 때 종교적 중심과 신앙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가 학교의 역할도 같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도 교회와 분리가 됐고 특히 근세 이후엔 더더욱 그렇고 최근엔 교회와 학교가 사실은 공동체와 담을 쌓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도시와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신 게 우리 석 교수님, 성석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광장동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장신대의 마을 축제를 기획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사례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어떤 기독교 학교 쪽에서 시도가 되거나 경험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된 경우는 종종들 있고요. 예를 들면 폐탄광촌인 태백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광복동 그 지역은 굉장히 크게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회들 연합해서 지금 시즌입니다. 이때 아시아 비축제라고 해가지고 성탄절 축제를 크게 벌이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광장동 골목 성탄 축제 요거는 거의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제가 그때 이제 연구소 막 사저도 털고 해가지고 그날 아까 인터뷰에도 총장님 나오셨지만 뭔지 모르고 오셨어요 그때. 이야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인터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접촉하면서 보니까 그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그런 갈증이 있으시더라고요. 도시에 살면서도 맨날 백화점 가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을에서 자기 어렸을 때 놀던 추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케이스를 지역교회 연합에서도 일부 구간, 뭐 자양동의 일부 구간을 정해서 함께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은 어떠셔요? 마지막 그 동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절기에 또 불교가 석가탄신일 때 이제 연등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광장교회가 그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광장교회가 한 게 아니고 네. 저희 연구소가 한 거예요. 연구소가 그래서 한번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싶은 생각이 올해는 뭐 다 갔어요. 네, 다 갔지만 내년 정도에 한번 그걸 좀 건의해서 한번 그렇게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리스를 만드는 거.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또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렇게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다면은 또 좋은 또 의미가 있는 또 행사가 되지 않을까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사실은 주민들의 아이들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학부모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뭐 학교의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할 때도 학교장 입장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지역사회 문을 닫고 또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제조차도 사실은 지역사회와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실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이란 자산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마 동사무소보다도 더 많은 공간과 또 시설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이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얘기를 할 때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도 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디서 케어할 것인가라는 지역사회 돌봄 얘기를 할 때 사실 마땅히 그 공간들을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외부에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지 목사님들은 어떤 점에서 그것을 반대해 왔었고 어떤 점으로 설득하면 그 부분을 열어낼 수 있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6개 교회 연합 교회 중에 2교회가 방과 후 교육을 돌봄 교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또 한 교회는 아예 교회 건물 4층, 5층이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긴 하지만 그런 공공의 어떤 장소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또 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교회가 이제 건축하게 될 경우에 그 성도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런 회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그 기간에 한 3개월 정도 그 기간에 그 연합 회원 교회가 그 장소를 오픈해서 그분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이렇게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지역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교회로서의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함께하는 교회여야 된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개 교회가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항상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역할에서 이제 일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교회 그 공공의 건물 또 장소가 상당히 큰 규모의 공간을 항상 비어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두 개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대안학교를 통해서 매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문화센터를 오픈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노래교실하고 플라워 교실 그다음에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워낙 이제 문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선뜻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향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의 문화센터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확대해서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앞으로 사실은 그 단독 주거지의 제일 큰 문제는 주차는 아니거든요.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사실 교회도 안 열어줘요. 주차 공간을. 근데 평일날 주차 공간을 열어줄 수만 있어도 왜냐하면 뭐 많은 차가 교회에 와서 주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청이 요청한다면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거나 열어둘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오픈을 했는데 이제 막무가내식의 주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약속에서 차를 주차하고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오픈했다라는 그런 선한 취지를 또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리고 민원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말씀하신 공공선인데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이기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하다 보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어떤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교회들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례 보고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역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접었어요. 예, 그런 민원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선한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또 피해를 보게 되고 서로 감정이 안 좋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세영 교무님께 사실은 그 교계 간 화합 또는 그 화합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 종교 간 화합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갖고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광진구 내에서 종교 간 화합 또는 종교 간 함께 연대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해 보시거나 아니면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교당이 중곡 1동에 있는데 그 옆에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큰 담이 좀 깔려 있어서 그 주민센터에서는 그 담을 좀 허물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제 민원을 하는데 제가 거기 신부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 워낙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성소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교황님이 방문해도 다 거기서 어떤 의전과 계획을 잡는 곳이라서 쉽진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교회하고는 이제 관계를 잘 못했고요. 천주교 신부님들하고는 관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듣고 천주교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어려울 때는 거기다 주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진 중곡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민센터가 통해 가지고 천주교 중앙협의회에 주차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상의하는 거는 신학적인 문제와 또 우리 이제 불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문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신부님들하고 뭐 합창 같은 걸 한번 지금 기획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도 끼워주셔야죠. 좀 멀긴 한데, 제가 지금 우리 그 목사님 옆에 계셔가지고 아까 친해지고 싶다는 거리 그런 것입니다. 좀 거리가 멀어도 저희가 이제 원불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리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우리 연등을 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하고 또 앞으로 교류가 돼서 저 같은 노래라도 한 곡 불렀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 종교 간 화합이나 그 중요한 과제를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저희 시민단체도 예전에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광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출범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통일한마당이라는 관내 행사를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 또 뭐 정당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종교단체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신부님이 참여하시기도 했고 스님이 그러니까 조계조에서 참여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교 협의회가 이제 뭐 불교 협의회도 있고 기독교 협의회도 있고 뭐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서 요청을 해서 참여하셨는데 그런 주제들이 혹시 평화 통일, 그러니까 뭐 평화 관련된 한반도 평화나 화해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광진구에서 종교계가 한번 힘을 합쳐서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 종교 간 대화나 화합을 할 때 그러니까 상단층, 그러니까 협의회 상단이나 기독교 연합단체 상단층하고는 가능할 거예요. NCC라든가. 근데 개교회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개교회가 또 그 위에 노회라는 조직이 등등이 다 이제 관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그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활동에 어떻게 잘 소화될 수 있을까가 그 개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제 아마 개신교 목사님들로서는 그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섣불리 쉽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오히려 오늘처럼 어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공동 의제를 가지고 같이 만난다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얼마든지 좋은 거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여러 번 경험을 축적을 해 나가면 그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긴밀한 교제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 천주교나 이런 조직은 개신교 조직과 조금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개신교 조직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종교의 특성들이 좀 리스펙트가 돼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동의 의제를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 그거를 통해서 경험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 덧붙여서 사실은 이러한 자리 자체가 그동안 있었나요? 아마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제일 중요한 퍼포먼스죠. 그래서 자주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이걸 드릴까요? 요걸 드리는 게 나을까? 그래. 저는 오불교 불교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구 체제로 오물교는 천주교같이 그런 교구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원불교 교구는 서울교구는 흑석동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아까 여기 종무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작구에서 종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커피 나눔을 한번 했었고 그 뒤에 종무팀에서 각 종교단체에서 바자회를 하자,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4개 종단인데 카톨릭, 천주교, 기독교, 이제 그 부수가 13개가 나왔었는데 원불교는 너무 적다 보니까 1개 부수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5개, 천주교에서 2개, 그리고 카톨릭 2개하고 사찰, 절에서 5개가 나와가 13개 부수에서 했는데 그 한 1,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중구에도 그러한 모임을 갖고 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전례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주제를 놓고 뭐 그런 자선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는 것, 교회 협의회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각 종단, 각 교회 협의회? 아니요, 그런 예를 들면 자선, 차리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연합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를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개신교 구성원들은 예를 들면 종교 간의 화합이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종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종교의 화합을 위한 모임, 이런 취지로 모였을 때는 각자 내부에서 얻어야 될 동의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돕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협력해서 뭘 하자,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네, 저는 모태신앙인데 또 미션스쿨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원불교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미션으로 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몸에 배고, 그리고 뭔가 화합을 하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좀 확장의 모습이 잘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 종교적 탄압이 전혀 없더라고요. 원불교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25일 날 학교 행사를 잡길래 이날은 안 된다. 이 정도만 이제 학부모의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그 학교에서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원불교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이렇게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언제든지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활동하는 곳은 구의동이에요. 그래서 아차산 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라는 그 작은 도서관에서 교회 공동체 아니라 그 배움의 공동체가 어떤지, 이런 마을 공동체를 또 꿈꾸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끼는 바는, 저희는 여기에서 그 극우적인 교회들이 있어서 이 화합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대변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양동에서 이런 교회 연합이 있었다는 것도 놀랐고, 사실 이 사례가 궁금해서 달려왔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시절에 하보마스가 무엇인지, 하보마스가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종교적인 것을 얘기했다는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네, 근데
이런 신학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교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감신대도 그렇고 그런 동아리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대학에서는 이렇게 신학대에서는 이런 공동체 운동에 대한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공동체 운동 같은 게 저는 거의 소멸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청년들의 세대들이나 이랬을 때 좀 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 운동에 우리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종교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 광주구 내에서 지속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왜냐하면 정말 이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김장 담그기로만 뭐 20년 30년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의미부여하면서 확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것으로 그만하고요. 오늘 그 공동체에 대한 문제와 또 종교 간 연대, 지역사회 연대 두 가지 문제가 약간 결을 달리해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답변 짧게 해주시고 우리 용수 씨가 결론 내주시죠. 성 교수님이 짧게 해주시죠. 제가 그런 과목 많이 가르치는데요. 제 수업 잘 안 들어요. 한 7, 8년 전에는 꽤 인기 있는 과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왜 이런 수업을 안 듣지? 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 때 그 민중가요대실 응원봉을 든 젊은 세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여러 가지 담론, 거대 담론들을 그들의 젊은 세대의 언어로 번역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동체 운동, 또 지금 질문자가 해주신 그런 운동들이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선한 의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감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세대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기성세대가 종교인이 됐던 교육활동가, 마을활동가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려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네. 그래도 한 말씀씩 듣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내드렸는데요. 30초가 넘지 않게 한 말씀씩 교무님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이 자리에 타 종교분과 함께 이렇게 뭐 발제를 듣고 토론을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당히 개신교 목회자로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나 이 종교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공통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수님 또 다른 온불교 우리 교무님 또 이 가르침 또 내용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이 길었는데요. 자리 이탈하는 그러한 그 화두를 좀 던질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공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인 것 같아서 오늘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포럼의 목표는 포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협의회를 좀 지역에서 구성해보자 이런 욕심이었었는데요. 아마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이나 마을을 위한 각자의 기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도
지역의 어떤 이슈나 문제 또는 아까 뭐 자살이나 환경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진짜 마을을 같이 섬기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